제15장 조림과 무육생리 1장 1-5의 수목생리학의 뜻과 응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목이 생장도 유전적인 소질이 중요하지만 외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임업의 목재 생산 목적은 주어진 면적에서 양질의 목적을 빠른 기간 내에 최대한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목 고유의 생장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조림학적 기술과 경영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제15장에서는 이러한 조림학적 무육 관리가 수목에 미치는 영향을 생리학적으로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5-1 경쟁 임업은 과수와 달리 조림에서 초기의 조림목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헥타당 수천 목 이상 조림하지만 수확기에 수백 본가량이 남아있게 된다. 조림지에서 동종 간의 경쟁은 주로 지상부에서는 광선을, 그리고 지하부에서는 수분과 무기염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수목이 크기가 커질수록 더 넓은 공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나무가 커질수록 밑쪽에 있는 가지나 키가 작은 개체는 그늘 속에 들어가며 광합성 양이 감소해 탄수화물의 공급 부족으로 형성층과 뿌리 발달이 둔화된다. 뿌리 발달이 둔화되면 수분과 무기염의 흡수가 어려워지면서 지상부의 생장이 둔화되어 결국은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고사해버린다. 우세목이 직경생장은 잎이 모여있는 수관부에서 가장 크며 수관 밑으로 내려올수록 감소하지만 지상부 가까이에서는 다시 증가한다. 피암목의 경우에는 전 수고에 걸쳐 직경생장이 느리며 특히 수관이 밑부분에서 직경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인분내 수목은 경쟁으로 인하여 수고생장보다 직경생장이 더 크고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 즉 경쟁으로 인하여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수고생장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지만 직경생장은 급격히 감소한다. 특히 형성층의 이 생장기간에 따라 차이가 난다. 테다소나무의 무쇠목은 가을 늦게까지 직경생장이 계속되지만 피아목은 7월 말에 직경생장이 정지된다. 15-1-1 파이토크롬의 역할 산림에서 수목은 다른 나무와의 경쟁에서 광선을 많이 받기 위하여 수고 생장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웃식물의 존재를 감지하는데 잎이 파이토크롬이 관련된다고 믿어진다. 광선이 인간을 통하여 적색광을 주로 흡수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광선에는 원적색광이 많기 때문에 인간 밑에서 자라나는 식물은 잎에서 PFR이 제거되면서 이로 인하여 수간의 신장 생장이 촉진되고 칙지의 발달이 억제된다. 따라서 밑에서 자라 올라오는 나무는 수고 생장이 더 많은 에너지를 투여함으로써 인간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성질은 특히 미국 일로스턴 국립공원에서 밀도가 높은 피너스 콘토라타 인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서 칙지 발달이 억제되고 아래까지가 자연녹지되어 훌륭한 목재감으로 자란다. 생장이 느린 식물은 그늘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웃에 있는 식물의 잎에서 발사되는 원적색광으로 이웃의 존재를 미리 감지함으로써 장단 조직의 활동을 촉진하여 위로 자라게 된다. 15-2 감벌 감벌은 최종 수확 이전에 서로 경쟁하고 있는 수목의 일부를 제거하여 잔존목에 생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무육 방법이다. 감벌을 실시하면 잔존목이 광선, 토양수분, 무기 영양소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토양수분의 함량은 감벌지에서 가을까지 무감벌지에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감벌지에서 수목의 잎이 수분 포텐셜이 더 높게 유지되고 생장이 양호해진다. 피너스 콘타나로타의 경우 감벌 후에 광선이 잎이 수분 상태가 양호해져 광합성량이 감벌 전보다 21% 증가하였다. 감벌 후에는 점진적으로 수간 피해가 커지며 연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많은 탄수화물이 수간으로 이동하여 직경생장이 촉진된다. 테다소나무에서 3월에 감벌을 실시한 경우 9월까지 직경생장량은 무감벌지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서 감벌이 직경생장을 크게 증진함을 알 수 있다. 직경생장이 촉진됨으로써 인하여 재적생장도 크게 증가하여 추재의 비율이 높아져 재질도 우수해진다. 미송의 경우 21년생에서 감벌을 실시하면 15년생 후 재적생장은 12배
배가량 촉진되는데 제적 생장량이 증가는 감벌이 연면적을 감소시킨 양에 비례해 나타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벌은 잔존모기 수고 생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감벌은 제적 생장이 증가시키는 이점이 있지만 반면에 수간 하부와 상부 직경의 차이를 나타내는 초살수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즉 간벌로 인해 광선이 증가하면 아래쪽에 있는 가지들이 광합성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수간 하부의 직경 생장이 촉진되어 초살도가 커진다. 따라서 초살도가 작은 원통형의 수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림 당시 식재 간격을 좁게 하여 수간폭이 작고 초살도가 작은 수간을 유도하여야 하며 자연낙지를 유도하여 옹이가 없도록 하고 지하고가 높은 밋밋한 목재를 만들 수 있다. 주름 당시 식재 간격이 넓으면 위에 반대 현상이 나타나서 재질이 나빠진다. 간벌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강도로 실시해야 하고 초기의 밀도가 너무 높아 전반적으로 수목이 생장이 저조하거나 토양이 척박한 경우에는 간벌에 대한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느린 반응은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소나무류 피누스 콘토라타, 유럽 적송, 방크스 소나무, 버지니아 소나무에서 자주 관찰되는데 그 원인은 척박한 토양에서 영양소 흡수를 위하여 광합성 물질이 많은 부분을 뿌리 생장에 소모하거나 호흡작용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간벌이 너무 갑자기 강하게 이루어지면 잔존목이 간벌 쇼크를 받게 된다. 간벌 쇼크는 갑자기 광선에 노출된 입이 황화 현상을 일으키거나 조직이 피소 현상, 바람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수종은 풍도 현상, 생장 감소, 병해충 증가, 도장지 발생 혹은 고사 현상으로 나타난다. 풍도 현상은 강한 간벌이 늦게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데 청근성 수종의 경우 자차 나타나며 풍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벌을 일찍 점진적으로 실시하여 나무의 저항성을 높여야 한다. 병충해는 간벌로 인해 흑변 뿌리병과 같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나무종과 같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도장지는 강한 간벌을 실시한 후 화렵수림에서 나타나는데 워터 스프라우트라고도 한다. 참나무류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도장지의 숫자는 간벌의 강도에 비례하여 나타나며 옹이가 많은 목재를 만들어 품질이 나빠진다. 15-3, 12. 비료는 양묘장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쓰이며 건전한 식재묘를 생산하는 데 중요하다. 산지에서 식재된 묘목의 활착을 양묘 과정에서 묘목의 활력과 영양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식재를 전후하여 사용하는 기비는 라디아타 소나무에서 묘목의 활착과 초기 생장을 촉진시킨다. 완효성 비료는 1년생 미송에서 당년 절간 생장을 촉진하며 그 효과가 2년간 지속되었다. 인분에서 12효과는 다양한 환경 조건 때문에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산림토양은 대개 무기영양소가 경작지에 비례하여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족하지 않은 성분을 잘못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미국의 경우 북서부 지방과 동남부 지방에서 비료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북서부의 경우 화산회토에서 질소가 종종 부족한데 질소 12 효과가 크며 오래 지속된다. 예를 들면 35년생 미송에서 질산아모늄 비료를 헥타당 157, 314, 471kg N씩 1회 시비하였을 때 그 효과는 15년간 지속되었으며 제적 생생량이 각각 51, 88, 110% 증가하였다. 12효과는 일반적으로 간벌을 실시한 인분에서 더 오래 계속된다. 즉 53년생 미송에서 복합비료를 사용하고 간벌을 실시한 경우에 초류효과가 약 30년간 나타났다. 미국 동남부 지방은 온화한 날씨에 풍부한 강수량으로 남부 소나무에 속하는 테다 소나무, 에키나타 소나무, 슬래시 소나무, 대왕송이 단벌기 수확으로 펄프제 공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시비는 집약 재배를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다. 집약 재배의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다. 질소와 인산의 효과가 크며 특히 모래토양이 대부분인 플로리다 지방에서는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1호이란 생장 촉진 효과는 기존 입이 광합성 능력이 향상되거나 연면적이 증가하여 나타난다. 브릭스는 24년생 미송에 시비하여 7년간 37%의 수간 생장 효과를 촉진시켰는데 초기에 광합성 효율이 증가하였으며 후에는 연면적이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2는 또한 수목의 수분 이용 효율을 증가시킨다. 11호 영양 상태가 양호해지면 개어가 촉진되고 특히 암꽃이 생산이 증가한다. 12 개과 촉진 효과는 12장, 12-4-4장에서 이미 언급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질소비료가 가장 효과가 크다. 가지치기는 수목의 일부 중에서 주로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를 뜻한다. 과수와 원예 분야에서는 결실 촉진, 수영 조절, 부패 방지, 상처 치유, 그리고 수목 이식을 위한 처리에 사용한다. 임업에서는 수영 조절이 주 목적인데 옹이가 없고 초살조가 작은 통직한 목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그리고 수관 밑부분의 감퇴지 혹은 고사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조립 후 최초의 가지치기는 맨 아래까지가 죽어가기 시작할 때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살아있는 가지를 자르면 상처를 주기 쉽다. 실시 시기는 휴멸기인 겨울철이 좋은데 수피가 단단하고 작업이 쉽고 도장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작업 요령은 바싹 자르는 원칙을 유지해야 하며 그림 15-2와 같이 죽어있는 가지는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 가지는 제거할 때는 수피가 찢어지지 않도록 세 번 단계적으로 자르는데 최종 절단은 수피 융기선에서 수직선을 가상으로 융기선이 각도만큼 바깥쪽으로 각도를 주어 바짝 자르되 쥐융을 남겨둔다. 태풍 등의 피해로 굵은 수관 자체를 절단하고자 할 때는 비슷한 요령으로 실시하되 융기선이 각도만큼 안쪽으로 자르면 안 된다. 수목은 노출된 부위를 살아있는 안쪽 조직과 분리시키는 구획화 작업을 스스로 하여 내부 조직을 보호한다. 상처가 치유되는 속도와 능력은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나무의 활력이 클수록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따라서 가지치기는 늦어도 형성층 세포 분열이 왕성한 5월 이전에 실시하여 하며 7월 이후에 하면 치유 속도가 둔화된다. 피안목의 경우에는 수관 상부의 가지는 형성층의 활동이 왕성하여 곧 치유되지만 밑가지는 늦게 치유된다. 고립목이나 왕성하게 자라는 나무는 위아래의 차이가 없다. 가지치기의 생리적 영향은 간벌 효과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간벌은 잔존목에서 수관 하부의 직경 생장을 촉진하여 초살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가지치기는 밑가지를 제거함으로써 초살도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가지치기와 간벌은 적절한 시기에 늦지 않게 실시해야 하며 재질에 큰 영향을 끼친다. 살아있는 가지를 제거하면 총 광합성 면적을 감소시키게 되지만 나무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밑가지는 대개 활력이 작고 연면적이 적은 반면에 호흡작용을 하는 형성층 조직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탄수화물을 밖으로 내보낼 능력이 없거나 혹은 다른 부위로부터 탄수화물을 받아들여야 하는 기생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밑가지를 제거하더라도 수관의 직경 생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옹이를 제거하여 재질을 향상된다. 수목이 수고 생장은 정단 부위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관 상부에서 공급되는 탄수화물과 식물 호르몬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밑가지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수고 생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살라바그는 미국 적성 수관 하부로부터 최소 70%까지 제거하였더라도 수구 생장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과도하게 가지치기를 실시하면 수관 밑으로 내려가면서 연륜폭 내에서 춘제에서 추제로 전이가 갑자기 일어나며 추제의 비율이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수관 상부에서 공급되는 옥신의 양이 감소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생리현상과 흡사하다. 15-5 자연낙지. 자연낙지는 수목에서 측지가 생리적인 탄리현상에 의해 자연적으로 고사하며 이층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종에 따라서 자연낙지 능력은 큰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수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단풍나무나 몰프레나무 같은 음수에서도 볼 수 있다. 침엽수 중에서는 삼나무, 낭우소, 칡배나무, 소나무류에서 볼 수 있으며 헐렵수 중에서 포플러, 버드나무, 느릅나무, 벚나무, 참나무류에서 관찰된다. 소나무류 중에서도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대양송은 자연낙지가 잘 되지만 버지니아 소나무는 잘 안 되며 참나무류 중에서도 차이가 있다. 자연낙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지상부에 가까이 있는 수관이 하부 가지로부터 시작하여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단계적으로 가지가 노쇠하고 고사하게 된다. 고사한 가지는 부유근과 곤충에 의해 추가로 부패하면서 바람과 적설에 부러지게 된다. 죽은 가지를 차단하기 위해 수목은 능동적으로 대체하여 침엽수의 경우는 송진을 축적시켜 시키며 화렵수는 도관 주변의 세포로부터 검을 준비하거나 전충제를 내보내어 살아있는 부위로부터 차단시킨다. 15-6 당근과 이식 15-6-1 당근 당근은 근계의 일부를 절단하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지하부와 지상부의 비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수목에 생리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다. 당근의 목적은 주로 이식에 대비하여 주비란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하고 이식 쇼크에 대한 저항성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국내에서 당근이 한 수단으로 파종묘와 삽목물을 포종묘에 옮겨 심는 이식 또는 산세 작업을 1년 혹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굵은 뿌리가 갈리고 가는 뿌리가 발달함으로써 이식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게 된다. 묘포 작업에 기계화된 외국에서는 트랙터를 이용하여 묘목을 살짝 들어 올리기 혹은 칼날 뿌리 밑에 넣어 밑뿌리 자르기 등을 실시하여 당근 효과를 낸다. 당근이 생리적 효과는 증산작용과 광합성량이 감소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과나무에서 28%의 뿌리를 제거하면 하루 내의 증산량은 29%, 광합성량은 35% 감소하였으며 뿌리의 59%를 제거하면 증산량은 45%, 그리고 광합성량은 47% 감소하며 당근 정도에 비례하여 반응으로 나타난다. 당근 초기에는 더 많은 탄수화물이 뿌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줄기 생장이 감소하면서 뿌리 생장이 증가한다. 따라서 당근 후 점진적으로 지하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라디아타 소나무 묘목이 들어올리기와 밑뿌리 자르기를 실시하면 당근 1개월 후 뿌리로 이동하는 광합성 물질이 3배 증가하며 새글이 발달이 촉진되어 지하부의 비율이 높아지고 한발에 대한 정확성도 증가한다. 이 시기 예상되는 녹음수는 묘포장에서부터 뿌리 돌림을 2-3년 간격으로 실시함으로써 이식 쇼크에 대한 저항성을 길러줄 수 있다. 뿌리가 잘린 부위에는 새로운 가는 뿌리가 나옴으로써 이식할 때 만드는 근분, 가는 뿌리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엘겐만 가무비 나무의 경우 이식하기 5년 전에 당근 처리함으로써 근분 내의 뿌리 표면을 4배 증가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당근 처리 시기는 연중 봄이 가장 적절한데 그 이유는 봄철에 뿌리 발달이 가장 왕성하기 때문이다. 가을에 당근 처리를 실시하면 과업성량이 적기 때문에 뿌리로 운반되는 탄수화물의 양이 적어서 새뿌리의 발달이 미약하다. 15-6-2 이식 수목 생리에 근거하여 수목 이식이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그 시기는 이른 봄이다. 이른 봄에 토양이 녹으면서 온도가 상승하면 뿌리가 세포 분열을 시작하여 모금으로부터 새뿌리가 즉시 나오기 시작한다. 이때 일평균 기온이 적산 온도의 기준이 되는 영상 5도를 넘으면 지상부의 겨울눈도 세포 분열을 시작한다. 그러나 겨울눈이 분화하는데 새뿌리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결국 겨울눈이 트는 것은 최초로 감지할 수 있는 시기는 뿌리가 새로 나오는 시기보다 2-3주 정도 늦어지게 된다. 수목은 봄철에 겨울눈이 트기 2-3주 전부터 새뿌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셈이며 이 원칙은 수종 관계없이, 지역 관계없이 온대지방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수목 생리 현상이다. 따라서 봄철 겨울눈이 트기 2-3주 전에 나무를 이식하는 것이 수목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봄철이 일찍 시작되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4월 5일 식목일은 중부지방의 경우 3월 중순경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음 질문은
봄 이식과 가을 이식 중에 어느 쪽이 더 수목 생리에 적합한가 하는 것이다. 유럽에서 나오는 문헌에서는 가을 이식이 더 유리하다고 적혀 있다. 서부 유럽에서는 대서양이 영향을 받은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 겨울이 따뜻하고 비나 눈이 자주 오고 상대 습도가 높다. 즉, 가을에 낙엽이 진 후 나무를 옮겨 심어 월동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가을에 비료를 주면 토양으로 스며들어 곧 흡수되어 봄철 생장에 도움을 준다고 해석할 정도다. 한반도는 서부 유럽과 달리 겨울철에는 춥고 건조한 대륙성 기후를 보인다. 동계의 온도는 낮고 강우량은 극히 적으며 상대 습도가 매우 낮다. 이런 상황에서 가을에 옮겨 심은 나무는 겨울 동안 건조 피해나 동해를 받을 수 있다. 가을 이식을 피해야 하는 이유이다. 가을 이식을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지구온난화 현상이다. 이산난동은 강우가 동반되지 않으면 나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특히 낙엽수보다 상록수가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겨울에 기온을 올라가면 증산작용을 한다. 이 작용은 토양이 건조한 상태에서 계속된다. 겨울 내내 비가 오지 않으면 서서히 잎이 마르고 봄이 되면 누렇게 변하면서 죽는다. 수목 생리적으로 수목 이식에 가장 부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그 시기는 나무 뿌리가 가장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는 이 시기를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데 중부 지방에서는 아카시아 꽃이 만발하는 5월 중순이다. 기온이 섭씨 20도 정도 상승하며 나무들이 가장 왕성하게 자란다. 속성수인 포플러 뿌리는 5월 중순경 하루 5cm까지 연중 가장 왕성하게 자라며 소나무 뿌리는 2cm 정도 자란다. 이때 나무를 옮기기 위해 뿌리를 건드리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